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펀드의 트렌드라든지 또 국내 시장의 자금 트렌드를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트렌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수급시장 현황에서 찾아본 투자 유망주는이라는 주제로 살펴봅니다. 수급시장, 이 외국인 매매 동향 시사점과 그 관심 종목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텐데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자금 움직임부터 그럼 볼까요?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동안 그렇게 안 좋았던 유럽 쪽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 당연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인터내셔널 펀드와 같은 선진국 쪽의 자금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 모멘텀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사는 강도들이 조금씩 모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큰 트렌드로 봤을 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주요 아시아 국가 쪽에서 한국은 좀 사다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사는 모습이고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 내수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일본의 모습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내수 강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매수는 최근 여러 가지 잡음에도 끊이지 않고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벵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에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의 전체적인 펀드 비중을 보면 한국 비중만 빠르게 좀 줄어드는 것을 준비된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의 한국인데요. 한국은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여타 국가들 중에서 인도, 홍콩, 중국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중국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자, 이것을 주요 이머징 마켓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강화되고 있는 쪽은 브라질이 많이 줄었다가 강화되는 모습이고 한국은 트렌드가 좀 약해지는 모습, 인도와 중국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 이머징 국가 쪽에서 탑의 위치를 차지했던 한국의 위상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FTSE 지수의 선진국 지수로 이전되는 과정에 따라서 한국의 전반적인 탄력이 수급적으로는 좀 약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국가별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내수가 굉장히 강한 국가들이고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최소 5% 이상 나오는 국가들인데요. 모두 증시가 신고가와 함께 외국인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인도와 태국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조금 등락이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흐름은 거침이 없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매수의 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글로벌 자금의 전반적인 시사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살펴보시면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지만 한국은 비중 조절에 따른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매수가 어느 때보다도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강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동향부터 봤는데요. 그럼 국내 안에서의 최근 자금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네, 국내 자금 트렌드는 일단 투시권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조금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0선만 넘어가게 되면 항상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의 위치가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2000선인데 이 정도 위치에만 가면 여지없이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래쪽의 이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과 2000선이 넘어간 지수의 흐름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에 다시 2000선 넘어가면서 지금 2주째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2000선만 넘어가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이 기관들의 매도, 특히 투신권 중심의 이 펀드 자금 매도가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외국인을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계 자금입니다. 중국계 자금이 최근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인데 과거에는 채권을 샀다가 최근엔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조금 비중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영미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우리 증시의 외국인 주요 주체는 영미계 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매수의 주체가 이 중국으로 바뀌고 있고 영미계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국내 자금은 2000선 이상에서의 투신권의 매물, 외국인들이 국가별로 상이한 이 투자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우리 시장의 이제 상단을 제약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선만 넘어가면 항상 그 매물 출회를 받지 않습니까? 즉 그에 따른 시사점을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국내 말고 또 국외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한국의 좀 이미지가 그러니까 한국의 선호도가 좀 둔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시사점을 살펴보게 되면 이머징 국가 중에서 한국의 매력이 지금 선진국으로 가기도 약간 애매하고 네. 이머징 국가에선 비중이 제일 크고 약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포트폴리오 변동을 한국이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한국의 매력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국가를 하나의 종목으로 놓고 보게 되자면 한국이라고 하는 종목보다는 동남아라고 하는 종목과 중국이라고 하는 종목에 최근 외국인들은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의 차이라기보다는 아마 시장 성장률에 대한 차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가 정말 경기가 돌아서는 시점이라면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권에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고 있는 PR 밸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높다라고 하는 논리는 전체 국제 자금 시장에서 보면 통하지 않는 논리인 거죠.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는 쪽에서 지금 글로벌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면 오르고 있는 성장주를 사야지 왜 저퍼주를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이 자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 이 동남아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뭐 GS홈쇼핑, 롯데쇼핑처럼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코라홀딩스와 같은 일정 국가, 특정 국가에서 이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특정 국가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가면서 이익 구조가 바뀌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계 자금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최근에 이제 중국 자금이 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국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선호할까?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중국의 국부 펀드들이 움직일 경우에는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금융지주사나 삼성생명 같은 약간 지주사 계열의 이런 종목군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필수 소비자나 컨텐츠 쪽 이런 쪽을 본다면 NHN이나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빙그레 같은 종목군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을 때 중국이 지금 가장 대체 불가능한 IT 부품은 반도체 쪽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직접 만들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 제품들은 중국계 펀드 쪽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있고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중국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는가 봤더니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계 자금이 좀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선호하느냐 봤더니 금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해줬고요. 동남아 투자 확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요. 네, 그와 관련한 종목들 오르고 있는 성장주를 사자라고 했는데 코라오 홀딩스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잠시 후에 굿모닝 마켓워치 2부에서 이 코라오 홀딩스를 또 집중 분석합니다.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